안녕하세요, 대치고 구독자 여러분. 저는 대치고 공다경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괜찮은 뉴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뉴스라고 이제 입시 관련된 여러 가지 핫한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적으로 잘 다뤄주시는 기자님들께서 계시는 인터넷 뉴스 신문입니다. 괜찮은 뉴스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분당 수의학원에서 소장님으로 계신 입시 전문가이신 강석 소장님을 좀 모시고서 제가 좀 한 수 배우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여러 가지 되게 교육 관련된 여러 정책들과 이슈들도 되게 많고 논란도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좀 많은 정보들도 제가 훔쳐가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 소장님,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분당 수의학원 입시전략연구소장을 하고 있는 강석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입시 전문가들의 입시 뉴스, 괜찮은 뉴스에서 여러 가지 분석 기사 올리고 있습니다. 네. 괜찮은 뉴스가 아마도 이제 한 고등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초중등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2028 대입 개편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뜨거운 이슈고 한데, 최근에 2028 대입 개편에 대해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문가 포럼이라고 해서 4차 동안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포럼에는 이제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입학사정관님들 아니면은 뭐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28 대입이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고, 교육계의 다양한 이제 교육 주체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의견을 주셨던 그런 어떤 포럼이에요. 그래서 이 포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쫙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포럼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포럼이 사실은 대입 개편을 할 때 예전에는 교육부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결론을 지은 다음에 이제 발표를 했던 형식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항상, 예전에는, 그렇죠. 발표를 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니까 이제 공청회식으로 이제 하게 됐어요. 2018년 정도부터 공청회를 하게 되었고,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논란들이 가장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내년 2월 말까지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그리고 2028 대입까지를 발표를 꼭 마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포럼을 하게 된 것이고, 각각의 전문가분들의 각자의 입장, 생각들, 학생 선발, 수능, 대입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공청회를 이제 얘기하게 된 거죠. 1차부터 4차까지. 네. 저 그러면은 그 내용들이 실제로 어쨌든 이 분들이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사실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로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의미로서는 제가 이제 1차부터 4차까지를 좀 살펴본 결과, 약간은 그 네네. 내부의 이제 교수님들이나 입학처장 각자의 입장들을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비판적이나 회의적인 내용보다는 이쪽으로 흘러가야 된다 식의 이제 좀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부의 결정이, 포럼이 무조건 뭐 주요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겠지만, 교육부의 결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완전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는 예상은 됩니다. 저 그러면은 1차부터 4차까지를 아우르는 그 포럼의 커다란 그 흘러가는 흐름과 방향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위험한데, 수능이 별로다. 수능으로 뽑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누가? 대학에서 수시 위주, 학생부 위주로 선발을 해야 된다. 또한 상위권 대학은 그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면 변별이 안 되니 학생부 종합전형식 또는 교과 플러스 정선평가식의 방향이 돼야 된다. 지방대학은 학생 선발이 어려우니 교과 전형을 유지해야 된다. 고교 현장은 수능 위주로 흘러갈 경우에는 수업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니 학생부 종합전형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입시에서 좀 더 이제 학생들을 제외한,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제외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관계자들은 대체로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포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포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들을 좀 우리가 캐치하고 놓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 내용은 이거를 1, 2, 3, 4차에 걸쳐 갖고 나눠가지고 괜찮은 뉴스에서 이거를 이제 강석 소장님께서 포럼 내용을 아예 표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대해서 구독자님들께서는 제가 이 영상의 설명 부분에다가 대입 개편 전문가 포럼 4차 동안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해부하고 분석한 기사에 이제 링크를 이제 설명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 영상 보시게 되면 교육부의 사실은 생각과 그 다음에 대학과 그 다음에 이제 각 교육 주체들의 생각이 사실 학생을 제외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 주체들의 생각이 어떠한 방향인지에 대해서 아마 되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먼저 1차부터 1차에서 특히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1차에서는 사실 이제 첫 포럼이었다 보니까 가장 기조연설 같은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이상지 한국대학 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님께서 이제 처음 발표를 맡았는데, 입학사정관 제도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변천을 얘기를 해주었고, 또한 이분이 이제 계명대 교수분이세요. 그래서 지방대학의 입장도 살짝은 좀 언급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께서는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 쪽을 옹호하는 쪽이었고, 좀 더 나아가서 자기소개서를 부활해야 된다라는 입장,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좀 별로다, 이런 좀 입장을 나누셨고요. 그러면은 성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시로 많은 인원들을 뽑을 생각이 우선은 학교 입장에서는 그다지 있지 않고, 네. 그 다음에 학종에 대해서 조금 더 진심인 학교네요. 자소서도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상위 16개 대학교를 정시 40%를 세팅하라고 이제 권고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대의 입장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싶어 하고, 좀 더 그 성대의 이기적인 입장으로 좀 들어가자면 뽑고 싶은 학생을 뽑겠다라는 입장도 좀 보이긴 합니다. 그 대학의 이제 자율성이 좀 더 강화되고 보장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은 학교들이 좀 더 본인들 입맛대로 좀 학생들을 뽑고 싶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성대 입학처장님과 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이제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님 김경숙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학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저 예전에 네. 이분이 그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네. 그 포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신 거를 들었는데, 굉장히 학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계시는 그렇죠. 네, 분이라고 저도 느꼈어요. 네. 무조건 학종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제 건국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이제 종단 연구, 건국대뿐만이 아니고 타 대학교에서 몇십 개 대학교에서 했던 종단 연구를 이제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이제 학종이 수능 중심의 입시보다 좀 상대적으로 좀 좋다라는 그 주장을 하시는 분이고, 또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GPA, 대학생 전형별로 들어온 학생들의 이제 GPA 성적, 그 다음에 중도 이탈률, 그 다음에 학교 적응도,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심의 입시가 좀 더 낫다, 대학의 입장에서도 좋고, 그 학생들이 이제 좀 더 적응을 잘한다. 그러니까 건국대에서 했었던 그 종단 연구라는 게 이제 수능 위주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과 네. 그 다음에 뭐 수시에서 뭐 학종으로 들어온 친구들과 교과 전형 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전형별로 들어온 친구들을 데리고 왜 각 대학들이 보면은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나중에 입학한 다음에 중도 이탈률은 얼마나 되는지, 네. 뭐 아니면은 들어와서 이제 학교 생활은 잘하는지, 그렇죠. 뭐 학점은 좋은지, 심지어는 졸업한 다음에 취업률 이런 것들도 조사하고 그렇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각 대학들이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 어떤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을 뽑는 것이 훨씬 더 대학의 미래에도 좋고, 그 다음에 우수한 학생들, 진짜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전형 설계를 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대에서 연구했던 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했다. 네. 그러면은 김경수 그 건대 교수님께서 그 건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네. 학종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시는 발언을 했던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어느 정도 좀 신뢰를 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것이 사실은 보여줬던 자료는 건국대 자료밖에 없었고, 본인의 이제 발언으로서는 이제 42개 대학들을 이제 좀 몇 년 동안 좀 종단 연구를 분석했다라는 거였는데, 건국대 자료만으로는 이제 3학기,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근데 2학년 1학기가 되겠죠. 3학기의 자료를 좀 내놓기도 했었고요. 조금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어떤 지점 때문에요? 왜냐면 이제 3학기까지만이겠죠. 이것이 사실은 그 정해진 시간 안에 8학기를 모두 지낸 학생들의 GPA라든지 그런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모두 다 얘기할 수 없었던 현실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8학기까지의 그 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좀 보여주거나 좀 더 근거가 좀 명확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좀 보여요. 학생들의 GPA가. 그다음 중도 이탈률이죠.
대학들은 GPA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학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중도 이탈률이겠죠. 왜냐하면 그쵸. 등록금에 대한 문제니까. 근데 누구나 다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듯이 이제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의 중도 이탈률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대학 운영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고, 또한 대학 운영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 수업 뭐 이런 것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아무래도 중도 이탈률이 적은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좀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이 대체로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주는 지원금에 굉장히 이제 많이 민감하죠.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정적으로 이게 취약도가 좀 심한 곳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이제 많이 좀 다녀주고 해줘야지만 되는 건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대학들은 아무래도 중도 이탈률이 높은 전형을 통해 갖고 들어온 친구들을 네.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네.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1차 포럼이었죠. 네. 그러면은 2차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우리가 어떤 걸 신경을 써야 되고 놓치면 안 되는 걸까요? 2차 포럼이 그래도 나름 이제 내용이 좀 내실화 있고 그다음에 좀 다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발표자가 이제 백광진 전 입학처장 안과대학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 1차 포럼에서 있었던 건국대 교수님의 의견과 똑같은데, 문제는 이제 백광진 교수님께서 내놓았던 이제 종단 연구의 결과는 상위 16개 대학의 2018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최종 등록자의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로 발표를 한 거라 이것은 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나. 그냥 좀 약간 못을 박은 듯한 방향이다. 똑같이 이제 GPA도 얘기를 했었고 중독 탈락률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수능 위주 전형보다 대학 적응도라든지 대학 교육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던, 강조를 했었던 좀 얘기였고요. 이분이 이제 중대 그렇죠. 중앙대 그 전 입학처장님이시고 하시다 네. 보니까 중대도 그렇고 건대도 그렇고, 우리 아까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건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종에 굉장히 진심인 학교들이잖아요. 그렇죠. 학종을 예전부터 정말로 되게 의미 있게 많은 인원들을 맞아요. 되게 뽑았던 대표적인 학교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 대학들의 입장은 학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류 면접 전형을 통해서 네. 학생을 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학들은 그냥 선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학생들의 이제 추수 연구, 종단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은 확실한 이제 근거가 될 것이고, 대학 운영에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대학 선발의 자율권을 강조하게 되는, 주장하게 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얘기 해주셨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광대학교는 이제 지방대학이에요. 하지만 이제 의과대학이 있는 지방대학이라 의과대학과 그 일반학과의 이제 입결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은 대학교 중에 하나죠. 지방대학교의 어려움을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심지어 지방대학이지만 의과대학이라는 이제 최상위 모집단이 안에서도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의 학생들이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이제 표현을 좀 해주셨고, 지역대학은 이제 아무래도 선발보다는 그러니까 모객 수준의 입학생들을 받는 게 굉장히 급선무기 때문에 그 지역대학을 좀 살려야 되는 정책들을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움을 토로해 주셨었죠. 지금 그 지역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좀 이제 모집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비관적인 전망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지방 대학들의 입장에서 이분이 좀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네. 근데 보통 지방 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대나 이런 메디컬 쪽이라든지 이렇게 인기 있는 쪽 말고는 사실상 대부분 학종은 잘 선발 많이, 못하죠. 예, 네. 못하고 안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학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는 그러면은 사실은 인기 있는 지방 의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입장인 거 아니에요? 네, 가능한 입장이기도 하고,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만 말씀하셨던 건 아니고, 이제 학생부 위주의 전형,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제 선발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잘 그 적응 못하거나 나가거나 중도 이탈하거나, 또는 그 학생들의 이제 취업이 좀 원활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도 좀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재정적 지원 또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분이 이제 그런 지역 대학의 어려움뿐만 아니고 이제 교육 경제학 정도, 교육 사회학 정도 이런
노동시장의 교육시장의 불평등 강조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좀 더 낫지 않나 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우선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든 아니면 의대든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든 수능 위주 전형으로 학생들을 엄청나게 뽑고 싶은 대학은 사실상 그렇게 있지는 않고 그렇죠. 좀 상위권 학교들 뭐 의대라든지 아니면은 수도권에 있는 어쨌든 아직까지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인기 있는 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종을 우선은 좀 최우선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 사실상 그런 서류랑 면접 준비를 엄청나게 신경 쓴 학생들을 이렇게 뽑기에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의 내신을 가지고 이제 우선은 먼저 선발하고 확보를 하는 그런 네. 방향을 이제 원한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역대학은 사실은 사정관 확보도 굉장히 좀 어려울 뿐만 아니고 지방사립대는 90% 이상을 수시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수시에서 인원을 선발하지 못해서 다시 정시로 이월되는데 그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이 한 50% 되는 대학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굉장히 좀 토로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만약에 수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게 되면 정시로 뽑는 인원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 그렇죠. 많은 인원들을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화하고 학생들을 뽑을 수 있을 만한 인기 있는 학교들이 지금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줄어들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대학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부 전형을 되게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다음에 경기도 그 부천에 있는 소명여자고등학교 선생님 김진석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 선생님이 굉장히 좀 발표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 되게 명석하다라는 생각을 딱 들었어요. 발표도 그냥 깔끔하게 잘해주시고 전형별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전형의 이제 각각의 장단점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전형별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논란이 되거나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지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고교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 성취평가제이기 때문에 1학년만 지금 현재는 상대평가로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이른 시기에 학생들의 대입이 결정된다라는 이제 단점을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지금처럼 교과 전형이 진행이 된다면 상대평가가 되는 거는 1학년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변별이 거의 없을 터이니 네. 1학년 성적으로 거의 대부분 결정이 끝날 거라서 그렇죠. 내신 성적이 끝날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이 끝나버린다.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도 왜 3학년 2학기만 되더라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2학년 때부터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포럼에서 어떤 내용들이 또 다뤄졌나요? 그 외에는 이제 2차 포럼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대학교의 입장과 지방대학교의 입장과 그다음 선생님의 입장들이 잘 버무려지면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 쪽에 좀 옹호하는 내용들이 좀 많았었죠.